어머니, 제가 살려드릴게요. 한 여인이 숨 넘어가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년이 뭘 안다고? 쫓겨난 년이 뻔뻔하게 나타나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여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느라고 굼뜨던 그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신들린 듯 정확한 손놀림, 침을 놓고 약을 다리는 그 모습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쫓아냈던 시어머니의 저승길을 따라왔을까요?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복순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복순이는 어려서 열병을 앓은 뒤로 말이 느리고 어눌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딸은 바보라서 시집도 못 갈 거야. 불쌍하긴 하지만 누가 저런 년을 데려가겠어? 복순이의 아버지는 병든 몸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가난뱅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복순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순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아버지는 원래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그러니까 복순이의 어머니는 조선 제1의 침술사로 불리던 박예녀였습니다. 하지만 영모에 휘말려 가족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아버지는 어린 복순이를 데리고 이 깊은 산골로 도망쳐왔던 것입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복순이에게 바보인 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내 실력을 드러내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군지 알면 모두 죽는다. 복순이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낮에는 어눌한 바보처럼 행동했지만 밤이면 아버지에게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침술, 약초, 맥 짚는 법까지. 복순이는 천재였습니다. 어머니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15살에 이미 웬만한 의원보다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바보로만 알았습니다. 복순이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왔고 몸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복순아, 아비가 떠나면 어쩌겠느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시집을 가야 마음 놓고 눈을 감겠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바보 처녀 복순이 있소? 그 처녀를 데려갈 사람이 있소이다. 알고 보니 고을에서 큰 부자로 소문난 황진사 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진사의 외아들 도윤이 다리를 절어서 혼처를 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조건 없이 시집 올 처녀를 찾았던 것입니다. 바보 처녀라도 상관없다 하시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소. 아버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딸이 부잣집에 가면 굶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복순이는 단돈 3냥을 받고 황진사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황진사 댁에 도착했을 때 복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문이 크고 기와집이 웅장했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황씨 부인이 복순이를 처음 본 순간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며느리라고? 절 받으세요, 어머님. 복순이가 어눌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황씨 부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년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차라리 걔를 들이지.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이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집 온 다음 날부터 복순이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년이 밥을 이렇게 해놨어. 시어머니가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것도 밥이냐? 돼지도 안 먹겠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복순이가 바닥에 엎드려 밥알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복순이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참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보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런 바보년이 뭘 알겠어? 짐승만도 못한 년. 삼냥이 아까워서 어쩌나. 복순이는 매일 욕을 먹고 맞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찬 구들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남편 도윤은 어떠했을까요? 도윤은 다리를 절었지만 마음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순이를 감싸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복순이가 불쌍합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저 바보년 편을 들어 어미보다 전현이 좋다는 게냐? 도윤은 효자였습니다. 어머니께 대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윤도 복순이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혼자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황진사 댁에는 동서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아내 은비였습니다. 은비는 양반집 출신으로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복순이를 보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바보 언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어쩜 이렇게 둔할 수가 있어? 복순이가 실수라도 하면 은비가 바로 시어머니에게 일렀습니다. 어머님, 큰며느리가 또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또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복순이의 등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달빛 아래 뒷뜰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였습니다. 뒷담 너머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복순이가 담장 구멍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담을 넘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장이 꼬였구나. 침으로 풀어야 해. 복순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품에서 작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시집 보내며 몰래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몇 곳에 침을 놓았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아이고, 살 것 같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복순이는 황급히 침통을 숨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시 어눌한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내가 날 살렸구나. 아니에요. 그냥 쓰러지셔서. 복순이는 얼른 담을 넘어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황진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영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황진사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풍이 왔습니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살려주시오.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의원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영감, 눈을 떠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때 복순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꺼져. 내년이 뭘 안다고. 바보년이 나서면 더 망친다. 복순이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몰래 시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였습니다. 복순이가 시아버지의 맥을 짚었습니다. 풍이 내로 올라가는 걸 막아야 해. 침을 꺼내 정확한 혈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비상약이었습니다. 물에 타서 시아버지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안정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감이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의 기쁜 비명이 울렸습니다. 황진사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저런, 하늘이 도왔나 봅니다. 다시 부른 의원도 신기해했습니다. 아무도 복순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의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동서은비였습니다. 은비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복순이가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 바보년이 뭘 했지? 은비는 수상쩍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은비는 복순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순이가 한밤중에 뒷산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복순이가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풀이나 아니라 귀한 약초들만 골라서. 저 바보가 약초를 구분한다고? 은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전혀 바보가 아닌 건가? 은비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써먹어야지. 은비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편 복순이는 또 다른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 갔다가 길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몸을 낮추고 아이의 손끝을 따서 피를 빼고 등을 문질러 열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 아이 어머니가 달려와 울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세요. 복순이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왔던 관아의 포졸이었습니다. 저 여인, 의술이 보통이 아닌데? 포졸은 복순이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복순이의 비밀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구박을 받았지만 묵묵히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금비녀가 사라졌습니다. 내 비녀, 내 금비녀가 없어졌어. 시어머니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 금비녀는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가 시집 올 때 물려준 갑오였습니다. 온 집안을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서은비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한번 큰며느리 방을 찾아보시죠. 뭐? 복순이 방? 요즘 큰며느리가 수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복순이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순이 이불 밑에서
금비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 봐. 이 도둑년. 시어머니가 복순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안 훔쳤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증거가 여기 있는데. 복순이는 억울했습니다. 분명 자기가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은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은비가 음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복순이는 깨달았습니다. 동서가 나를 모함한 거야. 하지만 어눌한 바보로 알려진 복순이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둑년을 이 집에 둘 수 없다. 당장 쫓아내. 남편 도윤에게도 말했지만 도윤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 어쩌겠소.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복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복순이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입고 있던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며 복순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도둑년아. 복순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시집간 지 1년 만에 병이 깊어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순이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텅 빈 친정집에서 복순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해요?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의서 몇 권과 약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기지 않겠어. 아버지의 의술로 살아가겠어. 복순이는 근처 마을로 떠났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의술을 안다고 하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공짜로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골에 신기한 의녀가 있다더라. 죽어가던 사람도 살린다네. 점점 복순이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쫓겨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주변 고을에서 산골 의녀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진사 댁에 큰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황씨 부인이 쓰러진 것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윤이 어머니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급히 의원들을 불렀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왔습니다. 그가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사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의원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살려주시오.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황진사도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로 나빠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죽나 보다. 시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미안하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의를 짓고 관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인이 급히 뛰어와 말했습니다. 서방님, 밖에 손님이. 손님? 지금 손님을 받을 때냐? 그게 쫓겨났던 큰마님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복순이가? 대문 앞에 복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며칠 전 복순이를 찾아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황진사 댁의 하인이었습니다. 의녀님, 우리 댁 마님이 위독하십니다. 어떤 증상이요? 하인이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복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병이라면 내가 아니면 못 고친다. 복순이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시어머니였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내쫓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지 말까?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원은 원수라도 살려야 한다. 그것이 의원의 도리다. 복순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황진사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도윤이 나와서 복순이를 보았습니다. 복순이, 왜 왔소? 어머니를 살리러 왔습니다. 복순이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차분했습니다. 도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내가 어머니를 살려? 웃기는 소리 마시오. 그때 동서 은비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도둑년이 뻔뻔하게 나타났네. 은비가 비웃었습니다. 바보년이 뭘 한다고? 복순이가 은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은비는 그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예전의 바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못 고치면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었습니다. 좋소. 들어오시오. 복순이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너는, 어머니, 제가 살려드릴게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비웃으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기침만 나왔습니다. 복순이가 맥을 짚었습니다. 독이 심장까지 퍼졌어. 시간이 없다. 복순이가 품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바보년이 뭘 하려고? 어머니를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은비가 소리쳤습니다. 전현 당장 끌어내. 하지만 복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들린 듯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너무나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정말 바보 며느리인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밤새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검은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황진사도 펑펑 울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건 시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보년이 날 살렸다고? 복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조선 제1침술사 박예녀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양의 명예 백의원이었고요.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예녀와 백의원이라면 20년 전 한양에서 유명했던 부부의원이었습니다. 역모에 휘말려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그런데 왜 바보인 척을? 도윤이 물었습니다. 역적의 자손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정체를 숨기지 않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관아에서 나왔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복순이가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잡으러 왔구나. 하지만 포졸이 꺼낸 것은 체포영장이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박예녀의 딸 백복순을 찾습니다.
20년 전 영모 사건은 무고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임금님께서 박예녀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복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고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권신이 거짓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져 가문이 복권되었습니다.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졸이 말을 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백복순 의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박예녀의 침수를 이었다 하여 임금님께서 궁으로 부르십니다. 방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보 며느리로 알았던 복순이가 명의의 딸이자 의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벗고 임금님의 부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멍하니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저런 아이를 바보라고 도둑이라고 쫓아냈단 말인가. 그때 동서 은비가 슬금슬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복순이가 은비를 불렀습니다. 은비 동서 잠깐 서세요. 은비가 멈칫했습니다. 왜 그래? 복순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 금비녀 사건 기억나시죠? 은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순이가 품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은비의 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내 금비녀와 한 쌍이던 비녀 아니냐? 없어졌다고 했는데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동서가 금비녀를 훔쳐서 제 방에 숨겼습니다.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요. 이 은비녀는 그 증거입니다. 은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전연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만 복순이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를 치료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병의 원인이 독이었거든요. 오랜 기간 조금씩 먹은 독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어머니께 독을 먹였을까요? 모든 시선이 은비에게 쏠렸습니다. 은비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은비를 노려보았습니다. 은비야, 내가 그랬단 말이냐? 은비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은비가 울면서 실토했습니다. 재산이 탐났어요. 큰아들 몫까지 다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날 죽이려 했어. 내년을 믿고 복순이를 쫓아냈는데 황진사가 관아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2년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시오. 시어머니 독살 미수와 누명 씌우기로 포졸들이 은비를 끌고 갔습니다.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은비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두 앞에서 끌려가는 은비.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순아,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었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라고 멸시하고 때리고 도둑 누명까지 씌워 쫓아내고 그런데도 내가 날 살렸구나. 복순이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원수라도 살려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더욱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윤도 눈물을 흘리며 복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순이, 미안하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어머니 말씀만 따르고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복순이는 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백성을 위한 의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거라. 내 꿈을 펼쳐라. 이 늙은이가 평생 너를 응원마. 복순이가 황진사댁을 떠나는 날, 시어머니와 도윤이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복순이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히 계세요. 서방님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바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제1의녀의 딸, 백복순. 그녀는 훗날 궁에서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살리고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애녀의 딸, 백애녀. 한편 시어머니 황씨 부인은 평생 복순이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복순이에게 선물을 보냈고 늘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내가 사람이라면서 은혜를 몰랐구나. 복순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것이 바보라고 쫓겨난 며느리가 시어머니 저승길을 따라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바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은 천재일 수도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원수에게도 선을 베푼 복순이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